오늘은 목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의사들은 3가지 시간대에 목욕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55세의 박 선생님은 운동 후 땀을 흠뻑 흘리고 불편함을 느껴 즉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도중 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어 머리가 텅 빈 느낌이 들며 욕실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몇 초 후에 의식을 회복하고 급히 욕실 문을 열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가족은 박 선생님을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1년의 검사 후 의사는 저혈당이나 뇌졸중은 아니며 일시적인 뇌허혈 발작이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았지만 경동맥에 동맥경화와 플라크 협착이 있었습니다. 이미 5년 전 그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고혈압은 경동맥 동맥경화를 악화시켰고 경동맥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경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혈액과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운동 후 즉시 목욕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동 중에는 대부분의 혈액과 산소가 근육과 조직으로 공급되며 모공이 열려 있고 신체가 아직 정상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시 목욕을 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심각한 심뇌혈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이 경험한 일시적 뇌허혈 발작은 경동맥 협착 상태에서 격렬한 운동 후 바로 목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목욕은 몸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상쾌함을 주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땀 때문에 더욱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욕 시간을 선택하는 데는 과학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 당뇨병 등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으로 목욕을 하지 않으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첫째, 식사 후에는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식사 후 땀을 많이 흘려 불편함을 느껴 즉시 샤워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식사 후 소화를 돕기 위해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면서 머리에는 상대적으로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피로와 졸음이 쉽게 오게 됩니다. 이때 즉시 목욕을 하게 되면 물의 온도 때문에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뇌에는 더 많은 혈액과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중장년층에게는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목욕을 피하고 식사 후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다시 분배되며 소화기관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다른 부위의 혈액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운동 후에도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운동 중에는 혈액이 근육과 조직으로 더 많이 몰리게 되며 뇌도 상대적으로 혈액과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운동 직후 샤워를 하면 피부 혈관이 확장되어 뇌의 혈액과 산소가 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혈액 순환이 빨라지며 운동 직후 샤워를 하면 모세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혈압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장과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후에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몸이 안정된 후에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샤워 시 물 온도를 너무 높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 음주 후에는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후 몸에서 나는 술 냄새 때문에 샤워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목욕이 해독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코올의 대사는 주로 간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부를 통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목욕을 한다고 해서 알코올 대사가 빨라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며 이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주 후 즉시 목욕을 하면 피부 혈관이 더 확장되어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후에는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빨라져 즉시 목욕을 하면 저혈압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최소 1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체내 알코올이 어느 정도 대사된 후에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샤워 시 물 온도는 적당히 유지하며 지나치게 덥거나 차가운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목욕 방법과 시간입니다. 첫째, 저녁에는 너무 늦게 샤워하지 말고 아침에 샤워할 때는 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태양이 뜨고 인체의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으로 찬물로 샤워를 하면 양기를 해치기 쉽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양기가 내장으로 돌아가고 피부는 보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를 하면 습기가 체내로 들어오기 쉬워 체내 습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낮 동안 일의 강도가 높아 밤에 샤워를 못하면 불편해한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 샤워는 9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9시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여름에는 25도, 겨울에는 40도 정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름에 25도보다 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표면의 유분이 손상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피부 건조와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와 몸에 좋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물 샤워가 불편함이나 심지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물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욕 빈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은 매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론적으로 매일 샤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을 느낀다면 목욕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성 피부인 사람은 매일 샤워를 해도 되지만 건성 피부인 사람은 빈도를 줄여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 시간에 대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개인의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 오래 샤워를 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샤워는 15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적당하며 욕조에서 목욕할 때는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샤워할 때는 얼굴을 먼저 씻고 몸을 씻은 후에 머리를 감는 순서가 좋습니다. 샤워 중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을 마지막에 씻으면 하루 동안 쌓인 먼지가 모공으로 침투할 수 있어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샤워 시 얼굴을 먼저 씻고 몸을 씻은 후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으면 피부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증기로 인해 잘 보습됩니다.
요약하면 목욕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목욕 시간과 방법을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올바른 목욕 시간과 방법을 참고하여 과학적으로 목욕을 하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도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위의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과학적으로 목욕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바른 목욕 방법과 시간입니다. 첫째, 저녁에는 너무 늦게 샤워하지 말고 아침에 샤워할 때는 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은 태양이 뜨고 인체의 양기가 상승하는 시간으로 찬물로 샤워를 하면 양기를 해치기 쉽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양기가 내장으로 돌아가고 피부는 보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샤워를 하면 습기가 체내로 들어오기 쉬워 체내 습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낮 동안 일의 강도가 높아 밤에 샤워를 못하면 불편해한다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녁 샤워는 9시 이전에 끝내는 것이 좋으며 9시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여름에는 25도, 겨울에는 40도 정도의 물로 샤워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름에 25도보다 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피부 표면의 유분이 손상되고 모세혈관이 확장되며 피부 건조와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찬물로 샤워하는 것이 피부와 몸에 좋다는 말도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찬물 샤워가 불편함이나 심지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물 온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목욕 빈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몸은 매일 신진대사가 이루어지므로 이론적으로 매일 샤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피부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느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샤워 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움을 느낀다면 목욕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성 피부인 사람은 매일 샤워를 해도 되지만 건성 피부인 사람은 빈도를 줄여 피부 건조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샤워 시간은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샤워 시간에 대해 과학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보통 개인의 습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너무 오래 샤워를 하면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샤워는 15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적당하며 욕조에서 목욕할 때는 30분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결을 유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다섯째, 샤워할 때는 얼굴을 먼저 씻고 몸을 씻은 후에 머리를 감는 순서가 좋습니다. 샤워 중에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점점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얼굴을 마지막에 씻으면 하루 동안 쌓인 먼지가 모공으로 침투할 수 있어 여드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샤워 시 얼굴을 먼저 씻고 몸을 씻은 후 마지막으로 머리를 감으면 피부의 청결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마지막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증기로 인해 잘 보습됩니다. 요약하면 목욕은 매일 하는 일이지만 목욕 시간과 방법을 잘못하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올바른 목욕 시간과 방법을 참고하여 과학적으로 목욕을 하면 더욱 건강에 좋습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일이라도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며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위의 조언을 꼭 기억하시고 과학적으로 목욕하여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60세 이상 사람들은 이미 은퇴했지만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미리 다음 8가지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 노인이 되면 연금이 얼마든 간에 반드시 손에 꽉 쥐고 있어야 하며 집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집은 노후 생활의 기반이며 절대 충동적으로 집을 팔고 자녀와 함께 살겠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집은 우리 노년의 보금자리로 언제나 우리의 것이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자녀의 집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자녀를 걱정해서 집을 팔고 자녀 집으로 이사 가면 처음엔 집을 생각해 자녀들이 잘 대해 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아갈 곳도 없어집니다. 사람은 자기 집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으며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집을 자녀에게 일찍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불효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노인은 이런 변화를 견딜 여력이 없으니까요. 둘,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절대 과도하게 돕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적절한 선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지나치게 돕지 말고 자녀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마세요. 비록 자녀가 아무 말 하지 않을지라도 자녀의 배우자가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좋은 의도로 도와주려 했겠지만 자녀 부부는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은 적당히 체력이 있으면 힘을 보태고 체력이 없다면 약간의 금전적인 지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돕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이미 다 키워냈다면 그 이상 자녀의 가정을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셋, 자녀에게 잘해주기보다는 배우자에게 잘해주세요.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은 부모도 자녀도 아닌 바로 당신 곁에 있는 배우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옆에 있는 배우자의 존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병들었을 때 자녀는 그저 찾아와 잠깐 들여다보거나 약간의 돈을 줄 뿐 매일 당신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의 배우자뿐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곁에 있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세요. 노년의 삶의 질은 배우자와 함께 지내는 여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지나치게 주목받지 않게 하고 무리 속에서는 발언을 줄이고 가급적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될수록 말을 줄이고 말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사람들 속에서는 상대방이 특별한 의도 없이 말해도 듣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노인들은 연금을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하는데 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받는다고 해서 내가 도움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연금이 30만 원이면 30만 원으로 살고 50만 원이면 50만 원으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은 밖에 나가면 자기 집안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일시적으로 속이 시원할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타인들의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나 사위 험담을 하는데 그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 가족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가정관계를 잘 유지하고 가급적 갈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 험담을 자주 하면 그 이야기는 웃음거리로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동조하는 듯하지만 뒤에서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5번째로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세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담백한 식단을 선택하고 매일 우유를 조금씩 마시면 좋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체질에 맞춰 하루 3끼를 균형 잡힌 식사로 구성하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며 여행, 독서, 운동과 같은 취미를 하나 또는 2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움직임과 휴식을 잘 조화시키면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꼭 기억하세요. 비록 검진이 질병을 치료해 주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몸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 발견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어 큰 병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수명을 연장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6번째로 재산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세요. 잘 살고 싶다면 물질적 기반이 필수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세요. 자녀를 돕는 것도 적당히 하고 노후 자금을 스스로에게도 남겨두세요. 그래야 노년에 들어서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면 나이가 들어 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으면 자녀에게 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아주 불편하고 어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가지기보다는 스스로 가진 것이 훨씬 낫습니다. 원하는 것을 사고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비로소 자유롭고 존엄 있는 삶이 됩니다. 7번째로 우리는 모두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60세가 넘어 직장을 떠나고 직장 동료와도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공허함을 느끼고 사회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쁘던 일상이 한가로움으로 대체되면 외롭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고민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수 과목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모두가 외로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이 고요함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낮은 질의 사교보다 높은 질의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100배는 더 좋습니다. 8번째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솔직히 말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된 말이지만 돈을 적게 벌더라도 일찍 죽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고품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생활에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며 불쾌한 일을 잊어버리고 가끔은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매일을 즐겁게 보내고 매년을 건강하게 지내면 우리는 모두 인생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가 매일 함께하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누리며 천천히 나이를 먹어갈 수 있습니다.